토트넘은 최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연속 5경기에서 1무 4패의 성적을 기록했는데 그중 3패는 홈경기에서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요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최근 경기의 후반에 부상으로 인해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강력한 선수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은 후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에서는 홈에서 9위에 랭크된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있었지만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팀과 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 전에 발표된 선발 라인업은 기대를 높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로메로의 복거로 안정감을 찾은 토트넘은 확실한 연결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은 상대팀에 비해 높은 92%의 볼 점유율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반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은 웨스트햄 선수의 핸드볼로 토트넘에 페널티킥이 주어질 뻔한 상황이었지만 심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이 결정에 대해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어진 코너킥에서 로메로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 헤딩으로 골을 넣으며 경기의 밝은 지점이 되었습니다. 로메로. 웨스트햄의 두 선수 사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한 헤딩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골이 터지자 동료들이 로메로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로메로는 이런 방식으로 팬들에게 사과하고자 하는 듯 골을 선물로 전했습니다. 웨스트햄은 반격을 주로 하는 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퇴하는 팀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는 토트넘에게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 이른 시간에 득점이 필요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골은 웨스트햄이 그들의 전술을 변경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고 싶은 팀이 아닙니다. 그들은 첫 번째 반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기회를 창출하고 행복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가 새벽 5시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0분이 지날 때까지 토트넘은 80%의 볼 점유율을 유지했고 심지어 첫 번째 반이 끝날 때까지도 볼 점유율이 거의 80%에 육박했으며 13번의 슈팅과 6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반에만 무려 444번의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웨스트햄은 강한 팀이며 유로파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토트넘에게 이렇게 압도당하는 것은 의문을 남깁니다. 처음에 웨스트햄은 전술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비적으로 플레이했습니다. 그들은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효과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너무나도 잘 플레이하여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이후 토트넘 선수들은 너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아마도 선수들은 자신들의 플레이 방식에 만족했을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일부 선수들은 계속해서 정확하지 않은 슈팅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의 첫 번째 반에서 13번의 슈팅 중 손흥민의 슈팅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기회를 양보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상대 골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슈팅은 아마도 로리스의 골대를 향한 슈팅일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을 마친 후 토트넘은 1대0으로 앞섰습니다. 두 번째 반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 이전 경기들, 특히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의 두 번째 반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웨스트햄은 토트넘의 4일 휴식 후 두 번째 반에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후 토트넘은 피로의 징후를 보였으며 첫 번째 반에서의 에너지 소모가 뚜렷했습니다. 두 번째 반 51분에 웨스트햄의 장거리 슈팅이 예상치 못하게 방향을 바꾸어 보엔에게 패스가 되었고 이것이 토트넘의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책골과 관련된 문제는 앞서 아스날과 다른 상대팀들과의 경기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보엔, 황희찬과 득점 수가 같은 선수는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토트넘은 첫 번째 반에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그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웨스트햄의 전술 변화는 두 팀 간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토트넘은 패스에서 문제를 겪었고 특히 중앙 라인에서 호이비에르, 비수마, 로 셀소가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70분경 안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 교체를 결정하여 리찰리송과 스킵을 투입했습니다. 리찰리송은 이 경기에서 중요한 기회를 얻었고 포로가 정확한 크로스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리찰리송의 헤딩은 정확하지 않아 골대를 벗어나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경기 막판 20분 동안 몇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도기의 패스가 목표를 벗어나 토트넘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도기의 힘 조절 실수로 인해 볼이 비카리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워드-프라우스가 이 기회를 활용하여 골을 넣어 웨스트햄의 점수를 2대1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토트넘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팀은 60분 이상 골을 넣지 못했고 반면 상대는 비교적 간단한 상황에서 2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토트넘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전방에서의 플레이가 효과적이지 않았고 크로스는 종종 상대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두 번째 반의 부상으로 인해 경기장을 떠났고 결정적인 플레이가 부족한 토트넘 선수들은 마지막 80분 동안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큰 실망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팀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안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한계를 드러냈으며 특히 첫 번째 반에서 유의미한 우위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그랬습니다. 각 경기에서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템포 조정이 필요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를 깨닫고 적절한 전략을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토트넘 선수들도 가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